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디자이너에서 패션 기자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정말 저는 어떻게 그 간절함을 본인이 이렇게 발휘할지, 사실 그게 저는 오늘의 뭐 메시지라면 메시지랄까. 안녕하세요, 보그코리아 신광호 편집장이고요. 내년이면 제가 딱 잡지 기자 20년이 되더라고요. 그 20년을 돌이켜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20년 중에서 편집장은 뭐 4년, 5년쯤 됐고, 내가 어떻게 해서 기자가 됐더라 이런 생각을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맞아요, 덕질 맞아요. 저는 뭐 미술을 이제 사실 전공했었어요. 패션 쪽에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못했었고, 옷은 너무 좋아했고, 4학년 때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학교 대학 도서관을 갔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외국 패션 잡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미국 보그였었고, 마드모아젤, 엘레강스 뭐 이런 잡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잡지를 이렇게 펼쳐보는데 이 종이질 자체가 달라요. 찰랑찰랑한 느낌이 실크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넘겨보니까 거기서 향수 냄새도 나와요. 저는 그걸 열어보는 순간 이런 세상이 있다니, 아, 패션으로 내가 이거를 확 바꿔버려야 되나, 전공을 패션으로 다시 이제 확 바꾸기로 마음 먹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 보그를 이제 구독을 했어요. 뭐 린다 에반젤리스타, 뭐 크리스티 털링턴, 나오미 캠벨, 슈퍼모델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 너무너무 그 미국 보그를 보는 것 자체가 재밌고, 그걸 아마 2년 전에 구독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고참이 이렇게 신문을 막 펼쳐 보더라고요. 슬깃 봤는데 거기에 보그코리아 창간, 보그코리아가 창간을 해? 그러면서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집에 고참의 허락을 받고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어서 누나한테 보그코리아가 창간을 하는데 2년 정기 구독하면 50%를 싸게 해주더라, 당장 구독해라. 그래서 선임의 허락을 받고 그걸 제가 군대로 이 정기 구독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이제 줄쳐가면서 봤어요.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다니. 보그를 보면서 이제 첫 호 보고 2달, 뭐 9호로 보고 뭐 10호로 보는데 거기에 두 번째 호인가 이렇게 독자 엽서 보내는 데가 있죠. 그게 아마 칼럼 이름이 토킹백이었던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써볼까? 해서 썼어요. 근데 그때 써서 보낼 때도 그냥 이번 뭐가 좋았고 화보가 좋았고가 아니라 그냥 제 나름대로 뭔가 약간 매월 나름의 크리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그가 이렇게 배달이 되는데 견고한 박스에 이렇게 보내줬어요. 다른 잡지들은 이렇게 누런 봉투에다가 갱지 봉투에 보내줬었는데 보그는 다른 잡지랑 다르더라. 역시 정규 구독자를 위한 배려다. 막 이렇게 막 썼기도 하고, 그 다음 달에는 막 잡지사 기자들이 막 디자이너 이름을 틀려요. 이건 분명히 DKNY인데 그냥 도나카란 이름, 세컨드 브랜드거든요. 이건 분명히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레드라벨인데 그냥 비비안 웨스트우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지적질을 했죠. 보고 기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러고 이제 몇 달 지나서 보는데 그 다음 달에 제가 쓴 글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때 당시 보고는 광고도 달랐었어요. 잡지 지면을 펼쳐가지고 펼친 지면을 쫙 보여줘서 어떤 편집의 흐름을 볼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 다 신선해서, 그런 어떨 때는 보고는 신문 광고도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냈죠. 세월이 흘러서 제대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집 전화가 왔어요. 딱 받았는데 자기가 서울에 있는 보그코리아의 기자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너무 특별한 독자여서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다. 어떤 분이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사실 저는 뭐 이게 패션 다시 공부하려고 했고 서울에 어떤 연고도 없어서 보그를 찾아가서 패션 기자분께 상담을 하려고 했던 차다. 그랬더니 냉큼 올라오라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독자인데 이게 세상에 뭔 일이냐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저를 그 패션 담당 기자에게 이렇게 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제 소개시켜 주시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저는 서울 올라왔고, 계속해서 저는 패션 스쿨을 등록해서 서울에 살을 하면서 이렇게 2년을 이어갔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보그 뭐 패션 기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패션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가 당시에는 진태옥이라는 청담동에 있는 부티기여서 거기를 이제 한번 떨어지고 두 번째도 됐어요, 덜컥. 그래서 진태옥에 다니면서도 저는 이제 뭐 계속 보그와 인연을 이어갔고 2년의 끈을 놓치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 직장을 뭐 1년 채 못 하고 그만두고 나서 친구랑 같이 카페에서 그냥 차 마시고 있는데 기자분이 전화 와서 두산 매거진에서 새로 런칭하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가게 됐는데, 새로 런칭할 잡지의 패션 기자가 3명이 필요한데 막내 기자로 너를 뽑아오려고 한다. 이건 정말 전 기적 같았었어요. 그게 GQ고요. 그 GQ 편집장이 그 당시에 보그 피처 디렉터였던 이충걸 이제 기자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면접이 통과가 돼서 그게
그게 2000년 여름에 2001년 창간을 목표로 해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디자이너에서 패션 기자로. 그래서 GQ에서 3년을 일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일을 했죠. 한 자리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정말 저는 어떻게 그 간절함을 본인이 이렇게 발휘할지, 사실 그게 저는 오늘의 메시지라면 메시지랄까? 제가 욕심이 생겼나 봐요. 남자 패션 전문지가 아니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패션이라는 카테고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다뤄야 되고 좀 영역이 작죠. 근데 GQ 옆 사무실에 있는 보그는 패션만 다루는 잡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보그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았던 걸 좀 봤던 것 같아요. 남들은 그냥 보고 화보가 좋네, 글이 어떠네 했는데 저는 외국 그 판권이라고 그래서 편집장, 그 다음에 기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외웠고, 그 다음에 컨트리뷰터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어떤 저력자들, 그러면 거기에 기자들이 소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다 스크랩했던 게 있어요. 아직도 저는 제 책상 뒤에 있는데 그 스크랩했던 것들이 이 정도 돼요. 얼마 전에 봤는데 이 기자는 어디서 뭘 했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고, 이런 걸 제가 다 연필로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미쳤죠. 근데 그렇게 남들이 보지 않았던 것들을 저는 봤고, 남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인연의 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갔던 것 같아요.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너무 어떤 고학력의 집안도 좋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패션 기자도 하고 이렇지만 저는 사실 너무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이제 경쟁력을 이제 갖춰야 되고, 그 경쟁력이 이제 뭘까, 저는 참 열등감이 많았었어요. 지방대 출신에 집안도 좋지 않고 유학은커녕, 그래서 나는 뭘로 쟤네들을 확 이길 수 있을까? 조기 출근을 했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조용한 시간에 혼자 일하고, 그런 게 너무 좋고, 휴일날도 나와가지고 남들이 한 줄 쓰는 캡션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조금 더 색다르게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두 번째는 빨리빨리 일했죠. 저는 정말 속도가 빨랐었어요. 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잡지 마감이라는 게, 데드라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미리 시작해서 미리 끝내고 나중에 노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러죠. 그리고 회사 생활할 때 동료들도 너는 이렇게 빠르고 왜 너는 다 했어? 야, 니네 놀 때 나는 일하고, 니네 그렇게 앞뒤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때 기억력이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GQ 편집장도 그랬고, 보고 편집장도 그러셨고, 그게 언제 나왔었지? 그러면 그거 2004년 한 8, 9월쯤 될걸요? 가져오면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내 손에 신이 들리는 듯 한번 쫙 펼쳤는데 그런 자료가 나온 적도 있어요. 저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무서워요. 이게 뭐지? 패션 기자와 편집장은 정말 다른 직업이더라고요. 편집장은 정말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기자들은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가장 좋았던 경험이라면 패션위크, 패션쇼 취재하는 거예요. 1년에 딱 2번. 그 다음에 편집장이 된 다음에는 이제 표지를 이렇게 제 손으로 고를 수 있는 거. 이번에 가장 최근에 9월, 10월에 이제 파리 패션위크를 다녀왔는데, 아까 여기 대기실에서도 보니까 현대 워터가 있더라고요. 아워 워터인지 너무 예쁘고, 생로랑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가 이제 파리에 아주 크게 또 샵을 냈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생로랑 옷만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라이터, USB, 성냥, 젓가락, 심지어 콘돔까지 다 있어요. 그런 거를 편의점처럼 팔아요. 그런 어떤 물건들을. 떠오르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자크무스라는 디자이너인데, 그 디자이너에게 카페를 만들게 하고 레스토랑을 또 만들게 해서 그 백화점 자체가 패션 디자이너한테 큰 디렉션들을 맡기는데, 패션의 역할 자체가 이렇게 광범위해지고 일상 곳곳에 침투해 있구나. 저는 너무 패션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그냥 자타공인 패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다 패션 제품으로 이렇게 패션 로고 박혀 있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태옥도 그렇고, 기자가 됐던 거, 그 다음에 보고 편집장이 됐던 거, 진짜 정말 간절히 원했더니 덜컥 이루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저는 노력을 또 했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노력해서 저 혼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엔 또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클로에라는 브랜드에서 그 폴 맥카트니 딸 스텔라 맥카트니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때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 디자이너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그거를 보고 코리아 편집장한테 정말 전화를 해서, 저 독자인데 너무 궁금합니다. 이 클로에라는 브랜드 누가 이 다음 디자이너가 될까요? 궁금하면 전화를 했고, 바라는 어떤
사람을 인상 깊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서 보고에 왔었을 때 그 편집장님이 그때 전화했던 애가 너였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연이라는 게 또 이어지기도 하고 일상에서의 크리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인스타그램 때문에 더 그렇고 유튜브 때문에 더 그렇고 그러면은 패션이라는 게 더 곳곳에 침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그 가운데 또 중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재밌고 앞으로가 더 궁금하고 또 어떤 디자이너 나와서 또 무슨 일을 벌일까 또 어떤 디자이너는 또 어디서 쇼를 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오늘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신강호 편집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